옛날 대학 때 생각이 좀 났는데 이제 우리랑 조금 연차가 있는 그 다음 세대 얘기니까 그냥 읽으면서 제목이 왜 몫일까? 내가 뭐 읽으면서 놓친 부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뭔가 나한테 제가 놓친 것 같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왜 몫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내용도 내용인데 사실 그 당신과 정유는 이렇게 하고 시작하잖아요. 당신이라는 말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익숙한 뭐 1인칭이라든지 뭐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제 되게 생경한 2인칭을 쓰는 게 약간 이게 몇 년도에 나온 건지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 글이 근데 이제 그 뭐지 신격수 작가의 그 엄마의 부탁해. 제목이 생각나네. 엄마를 부탁해인가 거기 그게 이제 너를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였어가지고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되게 불편했거든요. 근데 요것도 되게 2인칭으로 시작하는 글이 나는 불편한 거야.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입이 잘 안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 그러니까 차라리 이름을 뭐 혜진이는이라든가 뭐 내가라든가 그녀라든가 이렇게 하면 빨리빨리 캐치가 됐을 텐데 너는이라고 하니까 그 중간중간 자꾸 그 처음에는 또 너는이 정윤인지 혜진 이름이 뭐지? 이러면서 다시 한번 읽게 되고 이렇게 하느라고 좀 흘려보냈고 그래서 굳이 2인칭을 쓴 이유가 뭘까? 그냥 약간 멋부림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게 이렇게 감정이입을 방해한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읽으면서 좀 그때 엄마를 부탁해인가? 그거를 읽을 때 약간 불편한 느낌? 그게 다시 떠올라가지고 약간 좀 그게 방해가 됐는데 내용 자체는 되게 뭐 담담하게 느껴지면서도 이렇게 뭉클하다고 해야 되나? 이 시대를 살아왔던 사람들 중에 그녀들의 어떤 고민과 그런 생각들에 공감하는 사람이 많겠다. 나도 그렇지만 그때 또 저번 책 읽을 때도 그랬지만 또 잊고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시대에 있었던 또 큰 사건들 이런 게 다시 또 떠오르면서 아 그때 참 그랬지 이런 거 지금은 뭐 굉장히 되게 뭐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그 당시에는 전혀 당연하지 않았던 시대가 불과 우리가 10대 20대 때는 그때 전혀 당연하지 않았던 시대였었지라는 걸 다시 한번 약간 잊고 지냈다 이런 느낌이 들면서 하여튼 좀 그냥 뭉클했습니다. 그냥 뭐 한마디로 하여튼 뭉클해지는 글 쓰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읽으면서 막 괴로웠어요. 또 그랬네요. 그러셨군요. 저는 이걸 몫을 아주 오래전 아니고 읽었던 나는 몫이라는 게 밀리에 따로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 하나를 예전에 읽고 이건 여기에 다시 또 이 책 안에 몫이 또 따로 들어와 있을 줄 몰라서 다시 읽었는데 느낌이 새롭고 아까 얘기했던 그 2인칭에 그렇게 시작하는 부분들을 그때는 그냥 생각 못하고 오늘 읽으면서 저도 이렇게 시작했구나 싶었는데 저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 희영과 혜진과 정윤 이 세 여자의 그 이야기들을 목소리라든지 몫이 그야말로 약간 균형감이 없이 약간 기울어진 채로 이렇게 가는 듯 했으나 사실은 따지고 보면 자리에서 그 역할들이나 그 몫이 나한테 가면서 점점 균형이 맞춰져 간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고 또 2인칭으로 했던 거는 처음에 혜진을 1인칭 시점으로 해가지고 한다거나 너무 외따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해서 3명을 따로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혜진 옆에서 이렇게 따스하게 그녀를 보호해주면서 바라봐주면서 점점 넓혀간다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좀 전반적으로 따스한 울타리 같은 느낌이 저는 들었어요. 뭔가 하나를 끝까지 사랑해서 글을 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일을 계속 이렇게 꾸준히 평생을 괴로워하면서도 할 수 있다는 거, 사랑하니까 가능한 일이었나 싶기도 하고, 그게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지나갔어요. 예전에 야학교 때 했었을 때 대학교 몇 학년이지? 3학년 때인가? 대학원 시작할 때 했었나? 그때 한다고 해도 나이가 우리가 24 그랬었을 때였는데, 또 야학에서도 기촌에서 버려진 아이들을 모아서 같이 사는 분들이 우리는 이모님이라 부르고 삼촌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어렸던 거야. 그걸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우리가 이모님 삼촌이라 해서 좀 멀리 느껴졌는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분들도 30대 초반? 결혼을 하지 않고 그 아이들을 이렇게 거의 키우면서 평생을 같이 사는, 지금은 영월로 이사 갔다 그러는데 계속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의 삶도 막 생각나고, 최은영의 단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7개 단편이 전부 다 여성들과의 어떤 관계에 관한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참 우리가 뗄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집 꼼도 그렇고, 우리 자날 이모님께서도 거제도에서도 그렇고 대전에서도 그렇고 막 이렇게 같이 엄마들의 모임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것도 따로 이어가면 그거 안에서의 또 우리 자날 이모님의 몫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서도 이렇게 또 제 역할이 있는 것 같고, 하여튼 그 역할을 해내고 몫을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 슬쩍슬쩍 해봤습니다. 그냥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우리 시대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더 부족한 여러 가지로 더 부족한 시대였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내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기꺼이 내 삶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겁내지, 뭐라고 해야 되나? 맞아. 공감을 하려고, 그러니까 100% 공감을 못 하더라도 노력을 하고 그들의 삶을 좀 이해하고 같이 도와주고 뭔가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개선하려고도 같이 힘쓰려고 노력하는 거를 겁내지 않는 청춘들이 참 많았는데, 지금은 아마 그런 사람들을 바보로 생각하는 시대가 돼버린 게 아닌가.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여성의 전화에서 활동하고 있는 20대 활동가들, 30대 활동가들도 수는 적지만 점점 줄어들고는 있지만, 활동가들도 아직은 당연히, 근데 참 여전히 폭력에 노출돼 있는 여성들이, 그것도 심각한 폭력에 노출돼 있는 여성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에 저는 새삼 멀리서 그 소식을 들으면서 놀랬던 기억이 바로 얼마 전에도 막 들었다 보면, 수밖에 없는. 예전에는 그걸 이제 쉬쉬하고 이렇게 뭐 정말 뉴스에서나 볼 법한 그런 것들이 곳곳에서 뭐 너무 쉽게 데이트 폭력도 그렇게 막 엄청나게 보고 있으면 깜짝깜짝 놀라는, 그게 너무 일상화된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여성 폭력이 전체가 다 약간 그런 내용이라서 약간 무겁기는 한데, 그래도 다시 한번 이 주제에 대해서 환기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주제에 비해서 글 자체가 되게 무겁거나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작가의 담백하게 이렇게 글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권여선 작가의 각각의 계절도 보면 담백하게 깊이가 있는 소설 읽고 나면 하여튼 묵직하게 남는 게 맞는 것 같아, 확실히. 그러니까 아침에 읽었던 건지 감자 껍질 북클럽, 그 파이 북클럽, 그건 또 아기자기하게 또 되게 재밌으면서도 좀 전쟁 중에 서로가 막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그 전쟁의 그 슬픔과 힘든 것들을 또 서로가 그런 것들을 따스하게 또 메꿔 나갔던, 거기도 좀 남는 게 많았는데, 문학은 좀 확실히 다른 것 같아. 사진 한 방 찍을까요, 우리? 일단 네. 1, 2, 3. 다다음 주에 보자. 다다음 주. 들어가. 추석 잘 보내고. 니도. Lemon, apple or cherry, loving you is so